지지자들 앞에서 가상자산을 좋아한다면 트럼프에게 투표해야 된다. 가상자산 대통령임을 공언했지만 사실상 개인의 이익을 좀 챙기는 모양새네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서로가 떼놓고 못 사는 그런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요새는 서로 제갈길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주간의 가상자산 소식 전해주실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별님 요새 진짜 세상이 요지경인 것 같아요. 뭐 또 무역, 전쟁, 금리로 시끌시끌한데 또 가상자산은 워낙 급변하고 있어서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도 큰 줄기를 잡기가 쉽지 않은 요즘인 것 같은데 트럼프의 입, 트루스 소셜을 많이 주시하잖아요. 변동성이 큰 요즘에 그럼 이번엔 트럼프를 한번 깊게 파보면 어떨까요?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그 가상자산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국가 정책으로서 가상자산의 그런 새로운 시대, 뭐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지만 그 개인은 과연 그러면 얼마나 푸시하는 힘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추진력은 어디서 나올까? 진심인 것인가? 이해상충의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재구,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트럼프의 이제 오늘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볼 건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 트럼프 2기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트럼프 2.0이라고도 표현하시는데 자산 가격들의 변화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취임했을 때 20일 기준이 이제 기준점이고요. 가상자산 이제 비트코인은 주황색인데 거의 4월 9일까지 저희가 별의별 크립토에서도 여러 차례 다녔지만 거의 상반기에 좀 힘들다가 그리고 이제 2분기쯤 돼가지고 이제 반등을 해서 반년 동안 지켜봤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부터는 한 4%, 5%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무 일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비트가 정말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네요. 맞습니다. 좀 눈여겨볼게요. 코스피 같은 것이 이제 굉장히 지금 크게 약 18% 정도 상승했다라고 나와지지만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런 기대감, 자산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지수로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에 가상자산 친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배경에 아무래도 이 미국의 정책이 조금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선거에 도입하면서 당선 이후 현재까지 좀 어떤 기조와 진격을 해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가장 그 인상 깊었던 순간은 사실은 2024년 5월 딱 이때였습니다. 본인의 그런 호텔 앞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가상자산을 좋아한다면 트럼프에게 투표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해주셨고요. 이때부터 이제 가상자산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굉장히 그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서는 이제 올해 3월 크립토 서밋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 처음 발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 일관성 있게 이런 게 추진하시는 게 참 또 대단하다. 크립토 킹 혹은 크립토 프레지던트 하는 이 트럼프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꾸준히 크립토 친화적인 발언을 해 오셨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랬던 만큼 오히려 그런 내용도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정책을 넘어서 트럼프 일가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비트코인 2025 저희가 특집편을 또 준비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언론 인터뷰들을 혹시 보시면 항상 미디어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트럼프 정부의 이해상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트럼프가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이 5,740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약 800억인 거죠. 이게 지금 어디서 공개가 됐느냐 하면 매년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장관,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들이 공식 재산 공개 양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5월 정도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제출한 서류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판매로 인해서 약 800억 원의 수익을 봤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주목할 것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트럼프가 발행한 상품을 아부다비가 바이낸스를 투자하는 데 쓴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요. 공직자,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수익을 거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또 이해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자산가이신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부통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 신고하신 페이지 수가 1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231페이지예요. 재산의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다른 거고 이분은 가상자산이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을 25,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 그러니까 많아봐야 5개가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소박하게 느껴지는데요. 예, 예. 네. 그래서 트럼프를 가상자산 사업가, 비즈니스맨이라고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이디 벤스는 정말 그야말로 가상자산 투자자, 이렇게 좀 비유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느껴지는데 그러면 트럼프는 현재 자산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참고한 자료는 포브스의 자료를 가져갔는데요. 포브스에서는 매년 3월 고위 자산가들의 자산을 이제 업데이트 해줍니다. 실제 조사할 때는 한 2월 정도에 조사한다고 해서 지금 방송 보실 때는 또 굉장히 큰 자산 가격이 차이는 있겠지만 어림잡아 이렇다 정도로 그냥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자산을 보시면 2016년부터 나와 있는데 이때가 딱 트럼프 1기 처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입니다. 이때 당시가 4.5 빌리언 달러, 원화로 치면 약 6.2조가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자산이 정말 많으신 분인데 202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죠. 뭐 호텔, 리조트 이런 걸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아서 2.1 빌리언까지 거의 약 3조 원으로 자산이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4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룹을 상장하면서 다시금 2025년에는 5.1 빌리언 달러, 그래서 원화로 약 7조로 다시금 복귀 그 이상으로 그 자산 가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원래부터 사실상 재벌이었다 보니까 단순히 절대 금액만 보기보다는 전체 자산의 비중에서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좀 유의미할 것 같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블룸버그와 포춘을 참고한 자료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자산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크게 말씀드리면 60%가 가상자산과 미디어입니다. 전통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30% 정도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축소가 됐고 더 이상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 아니다. 그리고 서두에 트럼프 가문의 가상자산 제국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기존의 현실 땅, 뭐 부동산 같은 것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 디지털 재벌로 거듭나는 게 아닐까라는 것을 이 장에서 참 확연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집중적으로 파보면서 이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비중에서 그와 연결된 인물들, 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어떻게 연결된 건지 좀 더 캐볼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외국 이제 미디어 기자분이 좀 잘 정리하신 거를 자료를 인용해 왔습니다. 너무 복잡한데요? 너무 네, 많고? 요걸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FTX의 회사 구조가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딱 집중해 봐야 될 거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사업을 좀 영위하는데 실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게 뭐가 돼? 라고 하면 여기서 파란색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업체가 어떻게 되느냐, 진한 녹색, 초록색을 봐주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실까봐 자세하게 이렇게 갖고 온 거고,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위에 4개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운영 조직이라고 해서 트럼프 오르가나이제이션, 여기가 이제 부동산 사업 운영할 때부터 썼던 가장 초창기의 사업 조직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NFT 판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로 다 모이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지금 가장 커지고 있는 것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채굴 쪽에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아시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거는 위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 가문이 하는 거라고 하면 위에 4개가 됩니다. 직접 운영은 정말 최소화로 하고요. 중간에 특수목적 법인이라고 제가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 쿠션으로 껴있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지분을 여기서 갖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한 단계의 중간다리 만들어서 직접적인 소유한 게 아니다. 이해상충의 문제를 좀 피해 나가려고 좀 머리를 쓴 게 아닌가라고 엿보이긴 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여기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곳은 이전 페이지 이제 혹시 다시 보시게 되면 스티븐 위코프라고 하는 여기 위코프 패밀리가 여기 가문이 이제 실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트럼프랑 부동산 때부터 굉장히 친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의를 이제 여기서 하고 그리고 지분은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상충을 직접적으로는 피해 나가지만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러한 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다루고 있는 1, 2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트럼프 오르가나이제이션은 이제 부동산이니까 가상자산 방송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서 오늘 주목해 볼 것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라고 하면 첫째는 비트코인 재무전략이라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20억 달러 증자를 했고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뉴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트코인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갖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그 사실은 이제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트루스파이라고 하는 그런 디파이 혹은 송금 결제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팟캐스트라고 하는 또 이런 소셜 네트워크, 베이스 체인 내에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런 것과 굉장히 좀 유사하지 않을까? 저희가 방송 중에도 트루스 소셜 몇 번 언급을 했잖아요. 항상 주목해야 할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좀 쉴 새 없이 떠드는 것 같거든요. 하루에 몇 개 정도가 이렇게 올라오나요? 아니 하루에도 뭐 정말 거의 시간 단위로 올라오시거든요. 정말 그 온갖 것들이 사실 올라와서 오히려 저는 이번에 한번 그걸 다시 찾아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고 여기서 떠들까? 트럼프 1기가 이제 16년에 시작해서 20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셨고, 근데 2021년에 당선에 대해 승복을 하지 못하고 대선 문제가 있었다. 트위터에 이제 계속 그런 발언들을 남겼는데, 그랬더니 트럼프 지지자분들이 의외로 난입해가지고 여러 이제 사건 사고들이 나니까 그때 당시에 트위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계정을 정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니까 퇴출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미디어를 열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소셜 미디어라기보다는 본인의 그런 지지층 결집과 그런 미디어로서 하기 위해서, 이게 곧 트럼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핀테크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가상자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잘 알겠는데 이렇게 밀고 나가는 배경, 이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비트코인을 살까? 한 번 더 살펴봤는데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순이익인데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 비트코인을 산다. 어디서 많이 들어온 내러티브 아닙니까? 메타플래닛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이 메타플래닛 또 똑같이 코로나 때 비즈니스 타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살아날 마지막 방법으로서 비트코인을 사서 재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도 적자기 때문에 이러한 방편으로 또 하나의 탈출구로 모색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2025년에 보면 갑자기 그 손실이 좀 줄어듭니다. 그럼 뭔가 사업이 좋아지는 건가? 요새 뭐 유저들이 뭔가 많이 쓰고 돈을 많이 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계적인 그런 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였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살 때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습니까? 여기 DJT도 그걸 똑같이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전에 그냥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냥 그런 걸 먼저 했는데, 보시면 여기 우측이 이제 2024년 3월 1분기 마감인데요. 요때와 왼쪽에 있는 2025년 1분기에 발행되는 주식 수를 보면 2.4배가 늘어납니다. 내가 손해가 줄어든 게 아니라 손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사면 주식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좀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상자산 대통령을 공언했지만 사실상 개인의 이익을 좀 챙기는 모양새네요. 여전히 사실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BW 때 이제 국내에서 하는 그런 가상자산 큰 행사 때도 에릭 트럼프가 온다라고 이제 기사 봤어요. 뉴스가 이제 얼마 전에 났더라고요. 근데 그 에릭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제 토큰 2049라고 두바이라고 하는 행사에서 본인들이 스테이블 코인 USD1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했는데, 그 발행한 거를 아부다비의 MGX라고 하는 펀드가 바이낸스 투자하는 데 쓰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발언을 했을 때 공교롭게 이 즈음에 트럼프 역시도 아랍에미리트 가서 아부다비 왕세자와 회담을 한 다음에 네. 너네에게 반도체 칩 필요하지? 우리가 수출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트럼프 역시도 국가 단위로서 뭔가 어느 정도 이해관계야?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고, 그러면서도 본인의 개인 프로젝트에도 또 이렇게 도움을 받게끔 좀 서로 품앗이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석연치 않다. 그래서 외교, 정치, 경제가 얽힌 강한 이해관계 공동체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가상자산 쪽만 그런가요? 아니면 부동산 쪽도 그럴까요? 2016년에 부동산 쪽에서 이런 이슈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이라고 안 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서서 1기보다 약 6배 이상의 해외 부동산 체결을 한다든지 이러한 본인의 비즈니스는 더 왕성하게 활발하고 계셔가지고, 미국의 민주당 측 국회의원분들은 이해관계가 지금 굉장히 얽혀있다.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런, 반 크립토 아미를 창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분은 부패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고, 또 여기 보시면 블루멘탈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사익 추구에 대해서 계속 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브라운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도 SEC나 CFTC나 이런 곳에서 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제도부터 다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해상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무래도 생각보다 지금은 가상자산에 바뀌는 게 더 빠르다 보니까 조금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상충과 충돌의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갈등 속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좀 가상자산이 무관심에서 좀 관심과 수용의 영역으로 성장하는 배경은 또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는 한마디 해주시죠. 좀 쉽게 표현하면 저 요 사진 한 장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서로가 떼놓고 못 사는 그런 사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요새는 서로 제갈 길 가졌으니까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역시도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업이 발전을 받고 있어서 마치 리테일 투자자분들의 우리를 위한 대통령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언제나 트럼프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라는 뭐 영화 타짜의 대사가 좀 생각이 나네요. 저희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방송 중에 나오는 내용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자료니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가문의 가상자산 제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별의별 크립토 다음 주에도 시의적절한 이슈와 데이터에 기반한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